그녀는 낡은 전망대 끝에 서 있었다. 녹슨 철제 난간이 바람에 가볍게 흔들리는 것이 마치 다음 순간이라도 부서져 내릴 것만 같았다. 발밑은 칠흑 같은 심연이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종소리가 고막을 울렸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자신을 아래로 밀어내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바람은 칼날처럼 차가웠고 산의 공기는 축축한 비린내를 머금고 있었다. 서유는 두 손으로 난간을 꽉 잡았다. 손바닥에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느껴졌다. 녹슨 쇠가 피부를 파고들어 살갗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녀의 숨은 가빠졌고 귓가에는 종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매번 울릴 때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의 발밑은 끝이 보이지 않는 낭떠러지였다. 어둠이 거대한 입을 벌리고 그녀를 삼킬 듯했다. 바로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지난 3년간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해 그녀는 지훈과 결혼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자신의 모습은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다. 미래는 밝기만 할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불과 3년 만에 모든 것이 변했다. 서유는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지훈이 수없이 약속했던 것을 기억했다. 부모님의 의견에 너무 얽매이지 않고 둘만의 가정을 꾸릴 것이라고. 그는 자유를 갈망하는 그녀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고 그녀 또한 진심으로 그를 믿었다. 하지만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 박 여사가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예고 없이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다. 그 순간 공기가 차갑게 식었다. 박 여사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그녀는 집안을 둘러보며 나지막이 콧방귀를 뀌었다. 집이 크진 않지만 그럭저럭 깨끗하네. 마치 이 모든 것이 이제 자신의 소유가 된 것처럼. 서유는 처음에는 인내하려 애썼다. 고부 갈등은 어느 집에나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박 여사의 행동은 점점 도를 넘었다. 아침 일찍 부부의 침실에 불쑥 들어와 늦잠을 잔다고 타박했고 식탁에서는 마치 여자의 가치가 아이를 낳는 것뿐이라는 듯 임신을 재촉했다. 심지어 서윤이 출근한 후에는 그녀의 서랍을 뒤지고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며 아무렇지 않게 말했다. 요즘 젊은 애들은 뭘 하고 노는지 궁금해서. 그럴 때마다 서윤의 마음속에서는 분노가 불길처럼 타올랐지만 억지로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점차 집안에서는 더 기이한 일들이 벌어졌다. 어느 날 밤 화장실 바닥이 이상하게 미끄러워 서윤은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다. 아침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한 그릇이 놓여 있었다. 색이 약간 검고 쓴맛이 났지만 박 여사는 웃으며 몸에 좋은 한약재를 넣고 널 위해 특별히 끓인 거야 라고 말했다. 한 입 마시자마자 목구멍에서 따끔거리는 느낌이 올라오고 속이 메스꺼웠다. 의아한 눈으로 지훈을 쳐다봤지만 돌아온 것은 어머니도 널 생각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라는 무심한 대답뿐이었다. 그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립감을 느꼈다. 마치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았다. 금간 찻잔은 비 오는 밤에 나타났다. 잔을 들었을 때 손가락에 금이 간 날카로운 부분이 느껴졌다. 무심코 내려놓았는데 다음 날 아침 그 찻잔에는 미세한 흰 가루가 묻어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감히 내색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 의심의 씨앗이 심어졌다. 밤마다 그녀는 불면증에 시달렸다. 천장을 응시하며 귓가에 울리는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마치 보이지 않는 결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지훈에게 털어놓고 싶었지만 그는 요즘 항상 밤늦게 귀가했고 옷깃에서는 낯선 담배 냄새가 풍겼다. 물어보면 그는 항상 접대 때문에 고객과의 약속 때문에라고 둘러댔지만 그의 말에서는 허점과 회피가 느껴졌다. 진정한 전환점은 어느 주말 오후에 찾아왔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는데 박 여사가 다가와 서윤의 휴대폰을 내밀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날카로웠다. 내 친구 한지수랑 나눈 대화 다 봤다. 일부러 아이를 안 가지려는 거지? 그 순간 서윤은 온몸이 차갑게 얼어붙었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뻔뻔하게 사생활을 침해할 줄은 몰랐다.
더 충격적인 것은 지훈이 잠시 놀라는 듯하더니 이내 고개를 숙이고 침묵했다는 것이다. 그녀를 위해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그런 고립무원은 어떤 위험보다도 더 절망적이었다. 하지만 위험은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며칠 후 주방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가보니 지훈이 황급히 서랍에 보험 증서를 넣고 있었다. 피보험 일란에 적힌 것은 바로 그녀의 이름이었다. 그 순간 심장이 칼에 베인 듯 서늘이 솟구치는 것 같았다. 그를 추궁했지만 그는 단지 재테크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그의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흔들리는 눈빛을 똑똑히 보았다. 그녀는 두려워지기 시작했다. 이 집은 마치 거대한 거미줄처럼 느껴졌다. 모든 실이 그녀를 옥죄어 오고 있었다. 박 여사의 미소는 독약 같았고 지훈의 침묵은 비수 같았다. 감히 내색하지 못하고 주방의 약탕기, 냉장고 구석에 놓인 라벨이 희미한 작은 병, 심지어 옷장 속 오랫동안 쓰지 않았는데 갑자기 얼룩이 생긴 수건까지 모든 것을 몰래 주시하기 시작했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심연으로 떠밀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어느 깊은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가로등 아래 얼룩진 그림자를 보고 있었다. 그때 문이 조용히 열리고 어머니 김미경이 들어왔다. 그 순간 서윤은 어머니의 눈에서 걱정을 읽었다. 김미경은 부드럽게 말했다. 서윤아, 요즘 무슨 일 있니? 서윤은 얼어붙었고 눈물이 터져 나왔다. 고개를 저었지만 결국 그동안의 의심을 쏟아냈다. 김미경은 더 묻지 않고 그저 그녀의 손을 꼭 잡아주었다. 마치 힘을 전달하는 것처럼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 희미한 희망이 싹 텄다. 그러나 그녀는 알지 못했다. 김미경의 눈빛 깊은 곳에는 또 다른 굳건함이 숨겨져 있었다. 그것은 평범한 어머니의 걱정이 아니라 온갖 풍파를 겪어낸 사람의 냉정함이었다. 그녀의 과거에는 비밀이 묻혀 있는 듯했다. 서윤은 눈치채지 못하고 그저 마음이 조금 놓인다고 느꼈다. 하지만 폭풍우는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그녀 또한 분명히 알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고 어두운 그림자가 작은 거실을 뒤덮었다. 서윤은 금이 간 찻잔을 들었다. 손끝에 차가운 균열이 느껴지자 마음속에 이상한 예감이 스쳤다. 바로 이 순간 새로운 장이 펼쳐지려 하고 있었다. 거실의 공기는 마치 굳어버린 듯했다. 창밖의 바람이 커튼을 흔들어 벽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서윤이 손에 쥔금 간 찻잔은 언제라도 깨질 듯 위태로운 균열처럼 보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소파에 앉아있는 박 여사가 보였다. 그녀는 마치 자신이 언제든 통제할 수 있는 물건을 보듯 차가운 눈으로 서윤을 주시하고 있었다. 그 미소는 거만함이 묻어나 가슴을 서늘하게 했다. 서윤아, 넌 너무 예민해. 박 여사가 나지막이 말했다. 가족끼리 숨길 게 뭐가 있겠니?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야. 넌 아직 몰라. 그 순간 서윤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를 들었다. 애써 숨을 고르게 쉬려 했지만 여전히 가슴에 보이지 않는 압박이 느껴졌다. 그녀는 위로의 말을 기대하며 지훈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겁먹은 방관자처럼 고개를 숙이고 있을 뿐이었다. 깊은 밤 종소리가 다시 울렸다. 서윤은 침대에 누워 눈도 깜빡이지 않고 천장을 응시했다. 머릿속은 온통 어머니의 눈빛으로 가득했다. 김미경의 그 눈은 헤아릴 수 없는 평온함을 담고 있었지만 마치 자신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는 듯했다. 서윤은 뒤척였다. 마음속에 무딘 칼이 천천히 베는 듯한 고통이 느껴졌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다. 며칠 후 주말 오후였다. 햇살이 커튼을 뚫고 책상 위를 비추었다. 친구 한지수가 잡지 몇 권을 들고 찾아왔다. 그녀는 멍한 표정의 서윤을 보고는 참지 못하고 물었다. 너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안색도 안 좋아. 서윤이 입을 열려는 순간 박 여사가 부엌에서 나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탕 한 그릇을 식탁에 놓았다. 부드러운 말투였다. 서윤아, 이 탕은 보약이니까 많이 마셔. 서윤은 그 탕을 쳐다보며 마음속에 차가운 기운이 있는 것을 느꼈다. 지수가 그녀의 망설임을 눈치채고 대신 잔을 들어주려 하자
박 여사가 제지했다. 이건 서윤이를 위해 준비한 거야. 다른 사람에게는 안 맞아. 그 순간 서윤은 이 탕이 마치 어둡고 깊은 호수처럼 느껴졌다. 표면은 평온하지만 그 깊이를 알 수 없었다. 그녀는 억지로 한 모금 마셨다. 쓴맛이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자 위에서 신물이 올라왔다. 서둘러 그릇을 내려놓는 그녀의 손가락은 긴장으로 떨리고 있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운 바람보다 더 뼛속을 파고들었다. 밤에 그녀는 거울 앞에서 자신을 응시했다. 눈가는 붉었고 피부는 창백했다. 마치 하룻밤 사이에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았다. 손을 뻗어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았다. 문득 그 얼굴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방 안은 기이할 정도로 조용했고 오직 낡은 괴종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만 울렸다. 매 순간 위험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듯했다. 어느 깊은 밤 김미경이 그녀의 방으로 왔다. 침대맡에 앉은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지만 확고함이 묻어 있었다. 서윤아,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면 억지로 참지 마. 두려워 말고 털어놔. 그 순간 서윤은 마침내 참지 못하고 최근 겪었던 모든 일을 어머니에게 털어놓았다. 그 쓴 죽에 대해, 미끄러웠던 화장실 바닥에 대해, 금이 간 찻잔과 지훈의 침묵에 대해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고 눈물은 베개를 적셨다. 김미경은 조용히 듣고 나서 급하게 위로하는 대신 딸의 손을 가볍게 토닥이며 말했다. 내가 처리할게. 그 말투는 차가울 정도로 냉정했지만 서윤의 마음속에 오랜만에 안정감을 느끼게 했다. 그녀는 어머니의 눈빛 깊은 곳에서 날카로운 빛이 스쳐 지나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마치 오랫동안 숨어있던 전사가 다시 칼을 빼들 준비를 하는 것 같았다. 다음 날 서윤이 출근했을 때 김미경은 몰래 부엌으로 가서 전날 남은 탕국물을 작은 병에 담아 가방에 넣었다. 그녀가 병원에서 알고 지내던 의사 오규명은 그녀가 신뢰하는 사람이었다. 저녁에 그녀는 오규명에게 병을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다. 이것 좀 분석해줘. 안에 뭐가 들었는지. 오규명은 잠시 놀랐지만 병을 받아들고 더 묻지 않은 채 진중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한편 집안의 분위기는 더욱 무거워졌다. 지훈의 표정은 점점 더 지쳐갔고 휴대폰에는 빛 독촉 문자가 끊임없이 울렸다. 그는 초조하게 문을 박차고 나갔지만 결코 설명하지 않았다. 서윤이 우연히 서랍을 열었을 때 그 보험 증서가 조용히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차가운 글자들이 비수처럼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피보험인 이서윤이라는 글자를 응시하며 목이 마르고 숨이 가빠졌다. 따져 묻고 싶었지만 진실이 상상보다 더 끔찍할까 두려웠다. 지수가 그녀의 이상함을 눈치채고 따로 나가 살라고 권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섣불리 떠나면 상황이 더 위험해질 뿐이라는 것을 알았다. 진실을 밝혀내야만 했다. 밤에 그녀는 거실에 몰래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렌즈는 부엌을 향했다. 그 순간 그녀의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다. 이 한 걸음이 자신의 생사를 결정할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 날이 하루하루 지나갔지만 결과는 좀처럼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불안 속에서 매일 아침 그 죽이나 탕을 마주해야 했다. 박 여사의 미소는 항상 어딘가 모르게 섬뜩했다. 그러던 어느 비 오는 밤 오규명에게서 전화가 왔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신중했다. 서윤 씨, 어머님께서 맡기신 것에서 강심배당체 성분이 검출됐어요. 이 성분은 과다 복용 시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서윤은 마치 벼락을 맞은 듯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떨렸다. 확실한가요?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거운 숨소리만 들려왔다. 그녀는 하마터면 휴대폰을 떨어뜨릴 뻔했다. 소파에 주저앉은 그녀의 눈앞이 흐릿해졌다.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그동안의 의심이 망상이 아니라 점점 다가오는 현실이었다는 것을. 가장 안전해야 할 안식처인 집이 거대한 함정이 되어 있었다. 그녀는 마치 새장 속에 갇힌 듯 숨 쉴 때마다 질식할 것 같았다. 깊은 밤 그녀는 다시 잠 못 이루었다.
종소리가 상갓집의 종처럼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울려 퍼졌다. 그녀는 천장을 응시하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선택을 해야만 했다. 계속 침묵하며 당할 것인가, 아니면 족쇄를 끊고 진실을 파헤칠 것인가. 그녀는 조용히 일어나 창문을 열었다. 바람이 차갑게 불어와 뼛속까지 시렸다. 밤하늘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이 점차 단호해졌다. 어떤 일이 있어도 자신을 지켜야 했다. 그녀가 다음 계획을 생각하고 있을 때 문 밖에서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숨을 죽이고 다가가 보니 지훈이 문 앞에 서 있었다. 그의 얼굴은 어둡고 침울했다. 탁자 위에 금관 찻잔이 희미한 등불 아래 비춰져 마치 언제라도 깨질 듯한 심장처럼 보였다.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진정한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희미한 등불 아래 지훈의 얼굴은 유난히 어두웠다. 미간의 피로감도 눈 밑의 불안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는 탁자 위에 금간 찻잔을 보았다가 다시 서윤을 바라보았다. 무언가 말하려는 듯했지만 입을 열지 못했다. 공기는 가슴을 짓누르는 돌덩이처럼 무거워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서윤아, 요즘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의 목소리는 억지로 평정을 가장했지만 그 말투는 언제라도 찢어질 듯 위태로운 얇은 종이 같았다. 서윤은 그를 응시하며 마음속에 수많은 의문을 떠올렸다. 보험 증서에 대해, 그가 밤늦게 외출하는 이유에 대해 묻고 싶었다. 하지만 흔들리는 그의 눈을 보자 어떤 질문도 답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눈앞의 이 사람은 더 이상 비 오는 날 우산을 씌워주고 결혼식에서 평생을 지키겠다고 맹세했던 남편이 아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시선을 돌렸다. 그냥 피곤해서 그래. 목소리는 가벼웠지만 단호함이 묻어 있었다. 지우는 잠시 멈칫했다. 다가가려 했지만 그녀의 눈빛에 담긴 서늘함을 보고는 발걸음을 멈췄다. 밤이 깊어지자 그는 조용히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둔탁하게 울려 서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았다. 귓가에는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가 울려 퍼졌다. 그 소리는 마치 어떤 임계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카운트다운 같았다. 며칠 후 김미경은 새로운 검사 결과지를 가져왔다. 부엌에서 그 종이를 펼치자 고농도 강심배당체 검출이라는 차가운 글자가 보였다. 종이는 불빛 아래서 날카로운 칼날처럼 하얗게 빛났다. 김미경은 딸을 보며 침착하지만 무시할 수 없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말했다. 서윤아, 조심해야 해. 저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서윤의 심장이 떨렸다. 마치 차가운 얼음 호수에 던져진 듯 숨이 가쁘고 사지가 굳어갔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존에 대한 의지가 불꽃처럼 타올랐다. 거의 동시에 지수에게서 전화가 왔다. 다급한 목소리였다. 서윤아, 정말 그 집에 계속 있을 거야? 아무래도 이상해. 서윤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다. 나갈 수 없어. 나가면 아무것도 밝혀낼 수 없어.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다. 화면 속에서 박 여사가 부엌에 나타났다. 그녀는 익숙한 동작으로 작은 봉지에 가루를 탕냄비에 붓고 저었다. 얼굴에는 늘 짓던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부드러웠지만 독약보다 더 소름 끼쳤다. 서윤은 숨을 참았다. 손가락으로 책상 모서리를 꽉 쥐자 손톱이 나무에 깊게 파고들었다. 마침내 확실한 증거를 잡았다. 다음 날 그녀는 영상을 김미경에게 보여주었다. 모녀는 한참 동안 서로를 마주 보았다. 김미경의 눈빛에 차가운 빛이 스쳤다. 이제 저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할 때가 됐어.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힘이 있었다. 그 무렵 지훈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다. 전화를 받을 때마다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다. 전화기 너머의 목소리는 냉혹했다. 이번에도 돈 못 갚으면 어떻게 될지 알지? 그는 휴대폰을 꽉 쥐었다.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궁지에 몰린 짐승 같았다. 그가 고개를 돌렸을 때 거실에 평온하게 앉아있는 어머니가 보였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하고 냉혹했다.
박 여사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아들아, 기회는 이미 줬다. 모든 걸 해결할 길은 그것뿐이야. 지우는 말없이 침묵했다. 관자놀이의 혈관이 툭툭 튀었다. 그는 망설이는 듯했지만 결국 거절하지 않았다. 그 순간 서유는 열린 문틈으로 모자의 표정을 보았다. 심장이 차갑게 식으며 마치 심연으로 떠밀리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밤에 그녀는 지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만약 내일 내가 너한테 전화 안 하면 경찰에 신고해줘. 지수는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끊었다. 벽에 기댄 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다. 깊은 밤 비바람이 몰아쳤다. 어둠 속에서 종소리가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매번의 울림이 운명의 예고처럼 들렸다. 서유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어머니의 냉정한 눈빛, 카메라 속 영상, 보험 증서 위의 이름, 그리고 다 널 위해서라는 박 여사의 말이 스쳐 지나갔다. 이 조각난 기억들이 날카로운 파편처럼 그녀의 가슴을 베었다. 새벽녘, 김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낡은 가죽 가방이 들려 있었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서윤아, 내일 나한테 협조해야 해. 진실을 완전히 드러내야만 해. 서윤은 어머니의 냉정한 표정을 보며 처음으로 깨달았다. 어머니는 단순히 다정한 보호자가 아니라 깊은 내공을 숨긴 전사였다. 그녀는 충격과 감동을 동시에 느꼈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마침내 기댈 곳을 찾았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서유는 거울 앞에서 옷매무새를 가다듬었다. 눈빛은 단호했다. 거울 속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결과가 어떻든 나는 살아남아야 해. 바로 그때 거실에서 지훈의 발소리가 들렸다. 그는 손에 계약서 한 부를 들고 있었다.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서윤아, 이 서류에 서명만 하면 우리 생활은 나아질 거야. 서윤이 서류를 받아들고 훑어보자 심장이 멎는 듯했다. 추가 보험 계약서였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눈빛이 칼날 같았다. 지훈 씨, 당신에게 양심이란 게 조금이라도 남아있긴 해요? 그녀의 목소리는 쉬었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지훈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 손가락이 떨렸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공기는 얼어붙었고 종소리마저 잠시 멈춘 듯했다. 서윤의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가슴속에서 천둥이 치는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알았다. 그녀는 계약서를 탁자 위에 내던지고 침실로 향했다. 등 뒤에서 유리잔이 깨지는 소리가 들렸다. 파편이 바닥에 흩어져 차가운 빛을 반사했다. 마치 그들의 깨져버린 결혼처럼. 밤이 되자 김미경은 작은 USB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녀는 딸에게 그것을 건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 안에 든 내용이면 저들을 사회적으로 매장시키기에 충분해. 준비됐니? 서유는 USB를 꽉 쥐었다.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진정한 싸움이 임박했음을 깨달았다. 희미한 등불이 천장에서 흔들렸다. 집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억압적인 분위기가 감돌았다. 서유는 USB를 손바닥에 꽉 쥐었다. 마치 뜨거운 불씨 같았다. 한번 불을 붙이면 모든 거짓된 평온을 불태워버릴 것만 같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매번의 박동이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음을 알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자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다. 그녀는 침대맡에 앉아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결혼식 날, 지훈이 그녀의 손을 잡고 미래의 빛으로 이끌어주겠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다. 하지만 지금 눈앞의 남자는 낯선 사람처럼 눈빛에는 냉담함과 회피만이 가득했다. 심장이 조각조각 찢어지는 듯 아팠다. 아침, 공기는 축축했다. 김미경이 따뜻한 차 한 잔을 가져와 딸의 손변에 놓았다. 평온한 어조로 말했다. 오늘 저들의 본 모습을 드러내게 할 거야. 넌 그냥 두려워하지 말 것만 기억하면 돼.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에 한층 더 굳은 의지가 서렸다. 어머니의 냉정함 뒤에는
오랜 세월 축적된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박 여사의 미소는 여전히 다정했다. 그녀는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다. 마치 자상한 어머니처럼. 하지만 서윤의 눈에는 탁자 모퉁이의 금간 찻잔 위에 새로 묻은 가루가 보였다. 그 가루는 햇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마치 어둠 속에 숨어있는 독사처럼. 그녀는 가슴의 떨림을 억누르고 아무렇지 않은 척 다른 찻잔을 들었다. 점심 식사 때 지우는 불안한 표정이었다. 반찬을 집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박 여사는 온화한 말투로 말했다. 서윤아, 요즘 안색이 안 좋으니 보양식을 많이 먹어야지. 그녀는 탕 한 그릇을 건넸다. 향기가 퍼져나갔다. 평범한 집밥 같았다. 서윤은 그 탕을 내려다보았다. 머릿속에 검사 결과지의 글자들이 떠올랐고 속이 메스꺼워졌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평온한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저 이따가 마실게요. 그 순간 박 여사의 미소가 잠시 굳었지만 곧 평소처럼 돌아왔다. 저녁에 김미경은 마트에 간다는 핑계로 휴대폰에 준비해둔 자료를 최진혁 형사에게 넘겼다. USB에서 복사한 영상과 데이터였다. 박 여사가 약을 타는 장면, 보험 계약서 사본, 그리고 검사 결과 보고서까지. 최 형사는 자료를 보고 미간을 찌푸렸다. 그는 이 사건을 신중하게 다뤄야 하지만 걱정 말라고 우리가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우는 서재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였다.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계속 만지작거렸다. 연달아 전화를 걸었지만 항상 초조한 말투였다. 시간 좀 더 줘. 내가 처리할 테니까. 전화기 너머의 협박 소리에 등골이 서늘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다. 눈빛은 불안감으로 가득했다. 서윤은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보았다. 문득 자신이 결혼한 상대는 동반자가 아니라 욕망과 공포에 잠식된 낯선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침묵과 퇴보는 어떤 배신보다도 더 가슴 아프게 했다. 심장은 피를 흘렸지만 더 이상 눈물은 나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하늘은 흐리고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김미경은 딸을 데리고 구시가지의 한 작은 찻집으로 갔다. 그곳의 공기는 낡은 나무향으로 가득했고 벽에 걸린 시계의 째깍거리는 소리는 집에 있는 낡은 시계 소리와 겹쳐 들렸다. 최 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자료 한 뭉치를 건네며 침착하게 말했다. 저들이 가장 방심했을 때 그물을 칠 겁니다. 서윤이 그 자료를 펼쳐보자 어느 여행 중에 모든 증거를 확보할 계획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고 가슴이 먹먹해졌다. 자신의 삶이 이런 계략의 일부가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이것이 유일한 살 길이기도 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박 여사는 소파에 앉아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무언의 위압감을 풍겼다. 서윤은 그녀 곁을 지날 때 마치 사냥감처럼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밤에 그녀는 자신이 절벽 끝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발밑은 끝없는 심연이었고 귓가의 종소리는 귀를 찢을 듯했다. 누군가 등 뒤에서 그녀를 밀었다. 돌아보니 그 얼굴은 흐릿했다. 그녀는 놀라서 깨어났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흘렀고 가슴이 격렬하게 뛰었다. 꿈이 현실의 예고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며칠 후 지훈이 갑자기 교회로 바람 쐬러 가자고 제안했다. 그의 말투는 억지로 밝았다. 우리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많았잖아. 다른 곳에 가서 신선한 공기 좀 마시자.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이 제안 뒤에는 다른 목적이 숨어 있음을 알았다. 그녀가 어머니를 바라보자 김미경은 그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음의 준비를 했다. 출발 전날 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보았다. 다른 검은 구름에 가려 희미한 빛만 새어나왔다. 그녀는 자신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이것이 결전의 시작이야. 거실에서 낡은 시계가 다시 한번 울렸다. 소리는 집안에 울려 퍼지며 마치 운명의 카운트다운처럼 들렸다. 서윤은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나는 살아남을 거야. 그리고 방다른 편에서는 박 여사와 지훈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고 있었다. 그 말투는 냉정하고 단호했다. 내일이 기회야. 아침 안개가 도시 전체를 뒤덮었다. 잿빛 하늘은 억압적인 장막처럼 햇빛을 가렸다. 서유는 차 안에 앉아 안전벨트를 꽉 쥔 채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다. 나무 그림자가 유리에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겼다. 그녀의 마음은 무거운 돌덩이처럼 가슴을 짓눌렀다. 지훈은 운전석에 앉아 있었다. 시선은 앞을 향했지만 어딘가 불안해 보였다. 그는 가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공기 좋지? 환경을 바꾸면 좀 나아질 거야. 그의 목소리는 아무렇지 않은 제안처럼 들렸지만 그 부자연스러운 가벼움이 오히려 분위기를 더 경직시켰다. 서유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기분 전환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박 여사는 뒷좌석에 조용히 앉아 여전히 염주를 만지작거리며 무언가를 중얼거리고 있었다. 가끔 백미러를 통해 서윤에게 시선이 머물렀다. 그 눈빛은 평온했지만 날카로운 바늘처럼 그녀의 등을 찔렀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마치 어두운 파도가 밀려오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차는 교회로 향했고 길은 점점 좁아졌다. 양옆의 산림은 울창했고 나무잎이 바람에 스산하게 흔들렸다. 마치 속삭이는 유령들 같았다. 서윤은 앞의 산길을 응시하며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매번의 커브가 심연에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중간에 휴식을 취할 때 박 여사는 보온병을 꺼내 뜨거운 차 한 잔을 따라 그녀 앞에 내밀었다. 미소는 부드러웠다. 좀 마셔. 몸이 따뜻해질 거야. 차 향기가 코를 찔렀다. 희미한 약초 냄새가 섞여 있었다. 서유는 그 찻잔을 응시하며 손끝이 차가워졌다. 그녀가 고개를 들자 박 여사의 알 수 없는 미소와 마주쳤다. 그 순간 그녀는 보이지 않는 세상에 갇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찻잔을 밀어내며 나지막이 말했다. 목 안 말라요.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졌다. 공기가 얼어붙는 듯했다. 지훈이 서둘러 중재에 나섰다. 어머니, 서윤이가 몸이 좀 안 좋은가 봐요. 이따가 마시라고 하죠. 말이 떨어지자마 V자 그의 눈에 비친 당혹감이 속마음을 드러냈다. 서윤은 그 표정을 포착하고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다. 오후 차는 마침내 산 정상의 전망대에 도착했다. 이곳은 인적이 드물었고 오직 바람 소리와 멀리서 들려오는 새소리뿐이었다. 난간은 낡아 헐거워졌고 철은 녹슬어 바람에 삐걱거리는 소리를 냈다. 서윤은 가장자리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발밑의 계곡은 끝이 보이지 않았고 어둠이 톱니 같은 입을 벌리고 있었다. 그녀의 숨이 가빠졌다. 숨을 쉴 때마다 심연으로 떨어질 것 같았다. 박 여사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러운 말투로 말했다. 풍경 좋지? 여기에 오래 머물 수 있다면 아무 걱정도 없을 텐데.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어두운 자장가 같았다.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다. 그 말에 담긴 의미를 알아차렸다. 바로 그 순간 김미경과 최진혁 형사는 이미 멀리서 잠복해 있었다. 김미경은 망원경을 통해 딸이 흔들리는 난간 옆에 서 있는 것을 보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그녀는 억지로 냉정을 유지하며 무전기를 꽉 쥐었다. 때가 다가오고 있어. 서유는 등 뒤에서 뜨거운 시선을 느꼈다. 천천히 돌아서자 지훈이 복잡한 표정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그 순간 심장이 격렬하게 가슴을 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올랐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마. 그녀는 애써 평정을 유지하며 눈빛을 단호하게 했다. 지훈이 그녀 앞에 섰다.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서윤아, 네가 이해해준다면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그는 이 말을 할 때 눈빛을 피했다. 마치 자신을 변명하는 것 같기도 용서를 구하는 것 같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조금씩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난간은 더욱 격렬하게 흔들렸다. 서유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발끝이 거의 허공에 닿았다. 그 순간 온몸에 피가 차갑게 식었지만 동시에 기이할 정도로 정신이 맑아졌다.
위험이 마침내 닥쳤음을 알았다. 갑자기 새소리가 하늘을 갈랐다. 김미경의 심장이 철렁했다. 그녀의 목소리가 헤드셋을 통해 다급하게 울렸다. 준비, 행동 개시. 그러나 모두가 숨을 죽인 순간 박 여사가 갑자기 손을 뻗어 서윤의 어깨를 눌렀다. 힘이 크지는 않았지만 그녀의 몸을 흔들리게 하기에는 충분했다. 서윤은 난간을 꽉 잡았다. 손바닥이 녹슨 철에 긁혀 피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비명 한 번 지르지 않았다. 박 여사의 미소는 여전히 부드러웠다. 얘야, 때로는 버티는 것보다 놓아버리는 게 더 나을 때도 있단다. 그녀의 목소리는 바람에 섞여 거의 들리지 않았다. 서윤의 숨이 점점 가빠졌다. 등 뒤의 심연이 그녀를 부르고 있는 것 같았다. 하지만 바로 그때 그녀는 멀리 숲 사이에서 반짝이는 빛을 보았다. 어머니와 최 형사가 잠복한 신호였다. 마음속에 갑자기 힘이 솟아올랐다. 끝없는 어둠 속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꽃처럼 그녀는 이를 악물고 차갑게 말했다. 당신들은 더 이상 날 통제할 수 없어. 목소리는 작았지만 얼어붙은 공기를 가르는 칼날 같았다. 지우는 멈칫했다. 발걸음이 멈추고 눈빛에 갈등이 스쳤다. 박 여사의 표정은 순간적으로 굳어졌다. 눈 밑에 냉기가 독사처럼 혀를 날름거렸다. 그녀가 다시 힘을 주려 할 때 숲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김미경과 최 형사가 빠르게 다가오고 있었다. 바람 소리에 섞여 낮은 외침이 들렸다. 박 여사는 고개를 돌렸다. 눈빛이 급격히 변했다. 막다른 길에 몰린 맹수 같았다. 지훈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몸이 굳어버렸다. 서윤은 그 틈을 타 힘껏 몸부림쳐 벗어났다. 바닥에 주저앉은 그녀의 손바닥에서 떨어진 피가 돌판에 얼룩덜룩한 흔적을 남겼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어머니가 달려오는 것을 보았다. 눈가가 순식간에 뜨거워졌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다.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을.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난간은 삐걱거렸다. 마치 운명의 상갓집 종처럼 모든 사람의 운명이 바로 이 순간 완전히 바뀌려 하고 있었다. 산바람이 낡은 난간을 뚫고 지나가며 날카로운 쇠 마찰음을 냈다. 마치 곧 닥칠 폭풍 후에 전주곡을 연주하는 듯했다. 서윤은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다. 핏방울이 돌판 위로 떨어져 작지만 선명한 흔적을 남겼다. 심장은 망치처럼 가슴을 두드려 아팠지만 혼란 속에서도 정신을 차리게 했다. 김미경은 딸에게 달려가 그녀를 일으켜 세웠다. 모녀의 시선이 마주쳤다. 서윤은 어머니의 눈빛에서 냉정함과 결단력을 보았다. 그것은 공포를 이겨낼 힘을 주는 마법 같은 눈빛이었다. 최진혁 형사가 뒤따르며 낮고 힘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한 번만 더 확인하면 저들의 범죄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그의 말은 공기를 가르는 망치 소리 같았다. 박 여사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졌다. 손에는 여전히 염주가 쥐어져 있었고 손 안에서 구슬이 굴러가며 미세한 소리를 냈다. 마치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는 듯했다. 그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말투는 차가웠다. 당신들이 무슨 근거로 날 모함하는 거지? 가족 간의 관심이 언제부터 죄가 됐나? 서윤은 고개를 들었다. 목소리는 메었지만 단호했다. 관심은 제 찻잔에 독을 타는 게 아니에요. 절낭떠러지로 밀어내는 것도 아니고요. 어머님은 절 가족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거래할 수 있는 말구머로 여겼을 뿐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오랫동안 억압된 후 터져나온 찢어지는 현악기 소리 같았다. 지우는 옆에 서서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입술이 떨렸고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어머니의 눈빛에 억눌려 입을 다물었다. 그 눈빛은 칼처럼 날카로워 그를 순간적으로 침묵하게 했다.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전망대의 철제 난간은 흔들리며 언제라도 무너질 듯한 소리를 냈다. 김미경은 박 여사를 차갑게 응시하며 싸늘하게 말했다. 당신의 수법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는 당신이 지난 몇 년간 어떻게 한 걸음씩 계략을 꾸몄는지 영원히 몰랐을 겁니다. 박 여사가 갑자기 웃었다. 그 웃음에는 광기 어린 체념이 섞여 있었다.
작은 증거 몇 개 잡았다고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너무 순진하군. 사람이 사는 건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야. 내가 한 모든 건 내 아들 지훈이를 위해서였어. 그녀는 이 말을 할 때 눈빛이 불타는 듯 이글거렸고 그 안에는 뒤틀린 내면이 비쳤다. 서유는 가슴이 차갑게 식었다. 그녀는 지훈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머님 말이 맞아요? 정말 그 돈과 거짓된 안정을 위해 절 심연으로 밀어 넣으려 했어요? 지훈은 침묵했다. 시선을 피하며 감히 마주보지 못했다. 숨이 가빠지고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계속 흘러나왔다. 덫에 걸린 짐승처럼 도망치고 싶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그들이 대치하는 순간 멀리 산길에서 발소리가 들렸다. 몇 명의 경찰관이 빠르게 접근하고 있었다. 최 형사는 그들에게 잠시 숨어 있으라고 신호했다. 분위기는 갑자기 얼어붙었다. 박 여사는 무언가 감지한 듯했다. 그녀는 맹렬히 지훈을 밀치고 자신이 난간 쪽으로 다가가 등을 돌린 채 서서 승아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희는 영원히 이해 못해. 한 여자가 자기 집과 아들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녀가 고개를 돌리는 순간 눈빛에 절망적인 광기가 번뜩였다. 서유는 심장이 멎는 듯했다. 위험을 직감했다. 역시나 박 여사는 몸을 날려 난간을 붙잡고 사고인 것처럼 꾸미려 했다. 난간은 격렬하게 흔들리며 귀를 찢는 소리를 냈고 녹슨 쇠 조각이 부서진 맹세처럼 바닥에 흩어졌다. 김미경이 맹렬히 달려가 딸을 등 뒤로 단단히 보호했다. 최 형사가 큰 소리로 외쳤다. 제압해. 경찰관들이 신속하게 달려들어 박 여사를 제압했다. 그녀는 미친 듯이 저항했고 눈에는 찢어진 야수 같은 증오가 가득했다. 지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몸을 떨었다. 어머니가 제압당하는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아내를 보며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듯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중얼거렸다. 이러면 안 됐는데, 이러면 안 됐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돌판 위로 떨어져 물웅덩이를 만들었다. 서유는 흐린 하늘을 바라보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느꼈다. 이 모든 것이 음모의 폭로일 뿐만 아니라 한 가족의 완전한 붕괴임을 깨달았다. 경찰관들이 박 여사를 데리고 갔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이지 않고 중얼거렸다. 다 널 위해서였어. 지훈아, 널 위해서였다고. 목소리는 비바람 속에서 유난히 처절하게 울려 퍼졌다. 지훈은 텅 빈 눈으로 어머니의 뒷모습이 비바람 속으로 사라지는 것을 보았다. 그는 천천히 쓰러져 차갑고 축축한 돌판 위에 몸을 웅크렸다. 서유는 다가가 눈앞의 남자를 바라보았다.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지난날의 사랑과 증오, 실망과 고통이 뒤섞여 마침내 무거운 한숨으로 변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다. 당신들의 선택이 이미 결말을 정했어요. 김미경이 다가와 딸을 끌어안았다.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진실은 이제 막 시작됐을 뿐이야. 서유는 어머니의 어깨에 기대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멀리 안개가 자욱한 계곡을 바라보았다. 마치 심연이 여전히 입을 벌리고 모든 비밀을 삼키려는 듯했다. 바람이 세차게 불고 종소리가 산 사이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서유는 가슴의 고통이 또 다른 힘으로 변하는 것을 느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알았다. 비가 점차 그치자 계곡 사이로 옅은 안개가 피어올랐다. 마치 잿빛 비단띠처럼 온 세상을 감쌌다. 서유는 김미경의 품에 안겨 심장 박동이 점차 안정되는 것을 느꼈지만 몸은 여전히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치 사냥꾼의 그물에서 벗어난 새처럼 느껴졌다. 날개는 부러졌지만 마침내 하늘을 보게 된 것이다. 경찰관들이 박 여사를 앞송에 내려갔다. 발소리와 수갑소리가 산길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 모습은 점점 멀어졌지만 서윤의 마음속에 깊은 그림자를 남겼다. 모성애라는 단어는 본래 따뜻해야 하지만 박 여사에게는 그것이 냉혹한 족쇄로 뒤틀려 있었다. 지우는 여전히 축축한 돌판 위에 주저앉아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안개 낀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치 출구를 찾는 듯 했지만 아무것도 찾을 수 없었다. 그의 입술이 움직였다. 이러려던 게 아니었어. 난 그저 조금의 안정만 바랐을 뿐이야. 목소리는 바람에 흩어질 듯 희미했다. 서유는 그를 응시하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녀는 이 남자를 사랑했었다.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를 위해 수많은 부당함과 상처를 견뎠다. 하지만 지금 진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자 그 사랑은 산산조각 나고 숨막히는 황량함만 남았다. 최 형사가 다가와 어깨에 떨어진 빗방울을 털어내며 침착하게 말했다. 이제 진술조서 작성을 위해 협조해 주셔야 합니다. 아직 확인할 사항이 많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며 한결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다. 여기까지 오셨으니 더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목이 말랐다. 마치 긴 터널을 걷는 기분이었다. 저 앞에 빛이 희미하게 보였지만 여전히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야 했다. 시내로 돌아왔을 때는 저녁이었다. 하늘은 비에 씻겨 맑았고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며 젖은 아스팔트 길에 빛을 반사했다. 경찰차가 경찰서 앞에 멈췄다. 차가운 조명이 벽에 비쳐 마치 심판의 예고 같았다. 김미경은 딸과 함께 조사실로 들어갔다. 하얀 형광등 불빛이 눈부셨고 책상은 차가웠다. 공기 중에는 희미한 소독약 냄새가 맴돌았다. 서유는 자리에 앉으며 등이 굳어지는 것을 느꼈다. 언젠가 이런 신분으로 자신의 가장 은밀한 삶을 이야기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최 형사가 맞은편에 앉아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이것은 본인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서유는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처음 이상한 맛이 나는 죽을 먹었을 때부터 미끄러웠던 화장실 바닥, 금이 간 찻잔, 차의 쓴맛까지. 그녀의 목소리는 끊겼지만 한 글자 한 글자 또렷했다. 보험 증서 이야기를 할 때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김미경이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위로했다. 어머니의 힘은 차가운 조사실에서 그녀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켜주는 방패 같았다. 조서 작성이 끝났을 때는 깊은 밤이었다.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비온 뒤에 서늘한 공기만 감돌았다. 서유는 경찰서를 나와 얇은 구름 사이로 비치는 별빛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에서 처음으로 해방감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 며칠 후 사건은 진전을 보이기 시작했다. 검사 보고서, 카메라 영상, 보험 계약서가 차례로 제출되며 증거의 고리가 완성되었다. 언론은 소문을 퍼뜨렸고 사회 여론은 들끓었다. 그러나 이 폭풍의 중심에 있는 지우는 시종일관 침묵했다. 그는 해명하지도 자백하지도 않고 그저 집에 틀어박혀 밤낮으로 술에 취해 있었다. 방 안은 짙은 술 냄새로 가득했고 빈병들이 폐허처럼 널려 있었다. 서유는 문 앞에 서서 이 모든 것을 보며 가슴이 아팠다. 문득 깨달았다. 어떤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나빠지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탐욕과 공포에 잠식되어 조금씩 본성을 잃어간다는 것을. 지훈이 바로 그랬다. 어머니의 조종과 빚의 압박 속에서 점차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다. 그녀는 조용히 문을 닫았다. 마음속에는 냉정한 결단이 섰다. 과거와 완전히 이별해야 했다. 김미경은 딸의 변화를 눈치채고 단호하게 말했. 서윤아, 미래가 어떻게 되든 너는 내 자신을 지켜야 해. 진정한 가족은 혈연이 아니라 새로운 유대감이라는 걸 기억해.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눈가에 맺혔다. 어머니의 말은 어둠 속에서 그녀에게 길을 비춰주는 등불 같았다. 그러나 폭풍이 잠잠해질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예상치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한 변호사가 낡은 서류 파일을 들고 김미경을 찾아왔다. 파일은 누렇게 발해 있었고 그 위에는 수십 년 전의 한 사고, 이지훈의 아버지 이국량 추락사라고 적혀 있었다. 변호사의 목소리는 무거웠다. 당시 사건은 계속 의문이 제기되었지만 증거 부족으로 사고로 종결되었습니다. 지금 보니 아닐 수도 있겠군요.
서윤은 그 이름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비극은 이미 이전 세대에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이다. 박 여사의 손은 그녀의 미래뿐만 아니라 이미 과거의 피로도 물들어 있었을지 모른다. 그녀의 손가락이 책상 위에서 떨렸다. 손끝이 차가워지며 마치 온 세상이 다시 소용돌이에 빠져드는 것 같았다. 지난날의 그림자와 오늘의 진실이 뒤엉켜 더 거대한 그물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김미경은 천천히 파일을 덮었다. 눈빛은 차가웠다. 만약 정말 그렇다면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비극이 아니라 오랫동안 숨겨져 온 죄악이야. 반드시 철저히 조사해야 해. 서윤은 어머니를 바라보았다. 마음속의 공포가 다시 솟아올랐지만 또 다른 힘에 억눌렸다.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밤은 깊었고 거리는 조용했다. 종소리가 다시 울려 퍼지며 차갑고 딱딱한 리듬을 만들어냈다. 서윤은 창가에 서서 멀리 어둠을 응시했다. 마치 덮여있던 오래된 사건이 서서히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보는 듯했다. 서류는 등불 아래 누렇게 빛나고 있었다. 마치 수십 년 잠들어 있던 유령이 깨어난 것 같았다. 서윤은 이국량의 추락사에 대한 기록을 응시하며 손끝을 떨었다. 흐릿한 글자들이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다. 눈앞의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운명의 반복이라고. 김미경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 입을 열었다. 나도 당시에 그 사고에 대해 들었지만 증거가 부족해서 아무도 추궁하지 못했어. 이제 와서 보니 박 여사의 속셈은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깊었구나. 그녀의 목소리는 밤의 어둠 속 천둥소리 같았다. 서윤은 가슴이 철렁했다. 문득 자신이 이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운 계곡과 끊을 수 없는 연결고리를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전 세대의 비밀이 다른 방식으로 그녀의 삶에서 반복되고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설마 우리는 같은 운명의 궤도에 갇히게 될 운명이었을까요? 김미경이 그녀의 손을 잡으며 단호하게 말했다. 운명은 반복되지 않아. 우리가 침묵을 선택하지 않는 한. 서윤아, 진실을 용감하게 말하는 것이 진정한 해방이라는 걸 알아야 해. 며칠 후 최 형사가 다시 조사 진행 상황을 가져왔다. 그는 몇 장의 빛바랜 사진을 내밀었다. 수십 년 전의 산길, 부서진 난간, 그리고 흐릿한 사람의 형체가 담겨 있었다. 우리가 옛 기록을 다시 조사했습니다. 당시 사건 현장은 이번 전망대 위치와 비슷했습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그 당시에는 그것이 고의적인 사건이라는 것을 증명할 사람이 없었다는 겁니다. 서윤은 사진을 뚫어지게 보았다. 가슴 속에 차가운 기운이 번졌다. 녹슨 난간이 며칠 전 그녀가 붙잡았던 쇠막대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마치 시간이 반복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아버지가 추락할 때 느꼈을 절망과 고독을 거의 느낄 수 있었다. 밤에 그녀는 뒤척였다. 창밖의 종소리가 한 번 한 번 울릴 때마다 마치 심연에서 들려오는 차가운 메아리 같았다. 그녀는 자신이 산길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멀리서 흐릿한 눈동자가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은 사진 속 이국량의 표정과 겹쳐져 소리 없는 항의로 가득 차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한 변호사가 당시의 목격자를 찾아왔다. 노인은 등이 굽고 눈빛은 흐릿했지만 여전히 빛을 잃지 않았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멀리서 사람들이 다투는 걸 봤어요. 한 사람이 떨어졌는데 경찰은 결국 사고라고 하더군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감히 아무 말도 못했죠. 서윤의 심장이 멎는 듯했다. 당시 사고라고 불렸던 그 사건이 사실은 진실의 씨앗을 품고 있었음을 상상할 수 있었다. 단지 아무도 감히 건드리지 못했을 뿐. 김미경이 물었다. 그때 현장에 누가 있었는지 확실히 기억하시나요? 노인은 한참 동안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 여자의 뒷모습을 기억해요. 나중에 마을에서 본 박 여사와 똑같았어요. 이 말은 서윤의 심장에 모처럼 밝혔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 속에서 치밀어 오르는 고통에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박 여사의 냉혹함은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 이미 그녀의 삶 깊숙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이다.
최 형사는 미간을 찌푸렸다. 이 증언은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지만 적어도 당시의 사고 결론을 뒤집을 수는 있습니다. 모두가 침묵에 잠겼다. 분위기는 숨막히게 무거웠다. 밤이 깊었다. 서유는 혼자 방에 앉아 손에 쥔금간 찻잔을 바라보았다. 찻잔의 균열은 끝없이 번지는 상처처럼 아무리 덮으려 해도 결국에는 완전히 깨져버릴 운명이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어쩌면 우리 가족은 처음부터 그녀가 만든 감옥에 갇혀 있었던 건지도 몰라. 그날 밤 그녀는 거의 눈을 붙이지 못했다. 새벽녘 희미한 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문득 결연한 마음이 들었다. 더 이상 과거의 그림자가 자신을 삼키도록 내버려 둘 수 없었다. 며칠 후 언론은 박 여사가 며느리를 살해하려 한 혐의를 보도하기 시작했다. 대중의 여론은 들끓었다. 하지만 동시에 이국량의 사망에 대한 의혹이 담긴 옛 기사들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서유는 길을 걸으며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다. 저 집안은 수십 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던데. 그 목소리는 칼처럼 그녀의 마음을 찔렀다. 그녀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마치 그들의 말에서 도망치려는 듯했지만 도망칠 수 없는 것은 소문이 아니라 핏줄에 새겨진 비밀이라는 것을 알았다. 저녁에 그녀는 어머니와 나란히 앉았다. 등불 아래 김미경의 표정은 차가웠다. 서윤아, 준비해야 해. 이 폭풍은 상상보다 훨씬 클 거야. 진실이 밝혀지면 더 많은 상처가 드러날지도 몰라.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리 아파도 알아야겠어요. 진실을 알아야만 완전히 벗어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녀의 말은 자신에게 하는 맹세 같았다. 며칠 후 경찰은 이국량 사건을 공식적으로 재수사하기 시작했다. 최 형사는 서윤에게 조사에 협조해달라고 연락했다. 그녀는 차에 앉아 창밖의 흐릿한 하늘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밀려왔다. 공포와 고통, 그리고 용기가 뒤섞인 힘이었다. 그녀가 다시 그 옛 산길을 밟았을 때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고 나무 그림자는 흔들렸다. 마치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했다. 발걸음은 무거웠고 매 걸음이 아버지의 넋을 밟는 것 같았다. 절벽 끝에 서서 그녀는 눈을 감았다. 귓가에 종소리가 울렸다. 그 소리는 아버지의 외침과 그녀 자신의 심장 박동과 뒤섞였다. 그녀는 눈을 떴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아빠, 만약 정말 풀지 못한 한이 있다면 제가 대신 갚아드릴게요. 그녀는 나지막이 말했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산골짜기에 그녀의 속삭임이 메아리쳤다. 마치 응답처럼 혹은 축복처럼. 이 순간 그녀는 진실을 향한 이 길이 이제 막 시작되었음을 알았다. 하늘은 흐렸고 먹구름이 도시 위를 무겁게 덮고 있었다. 마치 곧 밝혀질 진실을 위해 숨을 죽이고 있는 듯했다. 서유는 김미경과 함께 경찰서로 들어섰다. 긴 복도의 불빛은 창백했고 발소리가 텅 빈 공간에 울려 퍼졌다. 매 걸음이 그녀의 심장을 밟는 것 같았다. 최 형사가 이미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새로운 조사 자료를 책상 위에 놓으며 침착하고 냉정하게 말했다. 이국량 씨 추락사에 대한 옛 사건에서 더 많은 증거를 찾았습니다. 목격자의 진술은 이미 기록되었고 당시의 지형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사고라는 결론을 뒤집을 수 있습니다. 서유는 두꺼운 서류 뭉치를 바라보며 눈가가 붉어졌다. 종이가 넘어가는 소리는 마치 수십 년 묵은 원혼이 낮은 목소리로 속삭이는 것 같았다. 경찰은 조사를 심화하며 당시의 산길을 다시 걸었다. 그 길은 이미 황폐해져 잡초가 무성하고 돌멩이가 널려 있었다. 서유는 진흙탕을 밟으며 따라갔다. 발걸음은 무거웠다. 바람 소리가 귓가를 스칠 때 그녀는 마치 아버지의 외침이 계곡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것을 듣는 듯했다. 조사관이 절벽가의 한 흔적을 가리켰다. 당시의 난간은 자연적으로 부서진 것이 아니라 누군가 고의로 톱으로 잘라낸 흔적이 있습니다. 당시 기후와 토양 상태를 고려하면 이것은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위험 요소임이 확실합니다. 이 말은 서윤의 귀에 천둥처럼 울렸다. 눈앞이 캄캄해지고 몸이 휘청거렸다.
김미경이 재빨리 그녀를 부축하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두려워 마. 이게 바로 우리가 찾던 진실이야. 밤에 집에 돌아와 서유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응시하며 머릿속에는 아버지가 추락하는 장면이 반복해서 떠올랐다. 방 안에서 종소리가 울렸다. 한 번 한 번의 울림이 더욱 무겁게 느껴졌다. 마치 시간이 재촉하는 듯했다. 그녀는 자신이 당시의 산길에 서 있는 꿈을 꾸었다. 안개가 짙었고 이국량의 뒷모습이 앞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녀는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따라잡을 수 없었다. 갑자기 안개 속에서 박 여사의 모습이 나타났다. 그 눈은 냉담하고 단호했으며 잔인한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녀는 놀라서 깨어났고 온몸은 식은땀으로 젖어 있었다. 다음 날 최 형사가 추가 소식을 가져왔다. 새로 발견된 재무 기록에 따르면 이국량은 추락하기 전에 거액의 보험에 가입했고 수익자는 박 여사였다. 서유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피가 거의 멎는 듯했다. 모든 것이 단순한 가정불화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획된 범죄였다. 그녀는 쉰 목소리로 말했다. 자신의 남편까지 해칠 수 있다니. 김미경의 눈빛이 날카로워졌다. 그런 사람은 누구도 마음에 두지 않아. 서유나, 똑똑히 봐야 해. 여론은 곧 들끓었다. 언론은 잇따라 옛 사건의 재수사를 보도했고 사회는 충격에 빠졌다. 거리의 수군거림은 서윤을 더욱 괴롭게 했다. 길을 걸을 때마다 누군가 뒤에서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다. 그 시선이 자신을 향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짊어진 과거를 향한 것임을 알았다. 밤에 그녀는 발코니에 서서 밤하늘을 응시했다. 별빛은 희미했고 짙은 구름에 가려 있었다. 그녀는 중얼거렸다. 진실이 피로 얼룩져 있다면 남은 생을 바쳐 그 증인이 되겠어. 눈물이 눈가에 맺혔지만 바람에 말라버렸다. 며칠 후 경찰은 대질신문을 준비했다. 박 여사는 조사실로 끌려왔지만 눈빛은 여전히 차가웠고 전혀 뉘우치는 기색이 없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차갑게 웃었다. 무슨 근거로 나라고 단정하지? 수십 년 전의 일을 뭘 더 파낼 수 있겠어? 최 형사가 냉정하게 대답했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보험 증서, 목격자, 난간의 흔적, 그리고 당신이 서윤 씨에게 했던 모든 짓까지 다 숨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서윤은 단방향 유리 뒤에서 투명한 장벽 너머로 그 익숙하고 뒤틀린 얼굴을 주시했다. 심장이 찢어질 듯 아팠다. 달려들어가 따져 묻고 싶었다. 왜 모든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렸나요? 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이 눈가에 고이도록 내버려둘 수밖에 없었다. 박 여사가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시선이 유리를 뚫고 그녀에게 닿는 듯했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차갑게 웃었다. 진실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아? 진실은 너희를 파괴할 뿐이야. 그 순간 서윤의 마음속에 거대한 파도가 일었다. 그녀는 자신이 또 다른 심연 앞에 서 있음을 느꼈다. 물러서면 어둠에 삼켜질 것이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 김미경이 그 말을 듣고 눈빛에 안도감이 스쳤다. 그날 밤 경찰서 밖은 바람이 세차게 불고 불빛이 흔들렸다. 서윤은 문을 나서며 흐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마음속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힘이 솟아올랐다. 이 대질신문은 시작에 불과하며 진정한 싸움은 아직 남아있음을 알았다. 그때 최 형사가 그녀 곁으로 다가와 신중하게 말했다. 이제 더 큰 계획을 세워 저들을 완전히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빛은 단호했다. 폭풍의 중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길이 없음을 깨달았다. 밤이 도시를 뒤덮었다. 네온 사인이 비에 젖은 길 위로 얼룩덜룩한 빛을 드리웠다. 서윤은 조용히 차창가에 앉아 길게 늘어지는 불빛을 응시했다. 마음은 거친 파도처럼 요동쳤다. 지난 며칠간 일어난 모든 일이 그녀를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밀어넣었다. 진실이 밝혀지는 순간은 죄악의 끝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균열의 시작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최 형사는 조수석에서 여전히 냉정한 표정이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다. 오늘 밤
우리는 안전가옥에서 다음 계획을 세울 겁니다. 내일이면 모든 작전 준비가 끝납니다. 박 여사는 쉽게 자백하지 않을 테니 그녀의 마지막 움직임을 포착해야 합니다.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손가락으로 옷소매의 물기를 가볍게 닦아냈다. 마음속에 설명할 수 없는 예감이 들었다. 폭풍이 오기 전에는 항상 지나치게 고요한 법이다. 그 침묵은 종종 천둥보다 더 무섭다. 안전가옥은 교회의 낡은 창고를 개조한 곳이었다. 불빛은 어두웠고 공기 중에는 녹과 나무 냄새가 섞여 있었다. 김미경이 문을 열었을 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고 온몸에서 오랜만에 날카로운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그녀는 두꺼운 자료를 책상 위에 놓았다. 이번에는 저들에게 빠져나갈 길을 주지 않을 거야. 자료에는 과거의 증거뿐만 아니라 지훈의 은행 거래 기록이라는 새로운 단서도 있었다. 거액의 자금이 비정상적으로 이동한 흔적이 보였다. 김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그는 어머니의 계획에 협조하면서 동시에 자신만의 퇴로를 마련하고 있었어. 이런 배신은 완전히 폭로되어야 해.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다. 지훈의 초췌한 얼굴이 떠올랐다. 그가 자신의 편에 서주기를 수없이 상상했지만 현실은 칼날처럼 그녀의 환상을 베어버렸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나지막이 말했다. 이 모든 것이 끝나야 한다면 빗속에서 끝나게 해주세요. 다음 날 작전이 시작되기 전날 밤 바람이 창밖에서 세차게 불었다. 서유는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침대맡에 앉아 귓가에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매번의 울림이 무언가를 상기시키는 듯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이것은 처벌이 아니라 구원이야. 날이 밝자 팀은 출동 준비를 마쳤다. 최 형사는 경찰관들을 이끌고 예정된 장소에 배치했다. 그곳은 교회의 한 별장이었다. 박 여사는 임시로 보석 석방된 후 예상대로 지훈에게 돌아갔다. 별장 겉은 평온해 보였지만 안에서는 어두운 기류가 흐르고 있었다. 감시 카메라를 통해 서유는 모자가 낮은 목소리로 대화하는 것을 보았다. 지훈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에는 핏발이 서 있었다. 그의 손은 쥐었다 폈다를 반복하며 내면의 갈등을 보여주었다. 박 여사는 여전히 냉정했다. 아들아, 두려워 마. 마지막 한 걸음만 떼면 모든 게 끝날 거야. 마지막 한 걸음? 서유는 이 말을 듣고 심장이 멎는 듯했다. 손끝이 차가워지고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들이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마침내 깨달았다. 김미경의 눈빛이 매처럼 날카로워졌다.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기회가 왔어. 황혼 무렵 지훈은 주방으로 들어갔다. 손에는 주사기가 들려 있었다. 표정은 극도로 복잡했다. 그의 발걸음은 느렸고 매걸음이 양심과의 싸움처럼 보였다. 마침내 그는 식탁 옆에 멈춰 섰다. 온몸이 떨렸다. 박 여사는 옆에 서서 그를 차갑게 주시했다. 눈빛에는 압박감이 가득했다. 해, 이게 내 유일한 기회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차가웠다. 바로 그 순간 경찰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왔다. 불빛이 갑자기 켜지고 외침이 귀를 찢었다. 지훈은 놀라서 손을 떨었고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박 여사의 얼굴이 급격히 굳어졌다. 눈에는 광기 어린 증오가 불타올랐다. 서유는 장벽 너머로 이 장면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다.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는 마치 그녀의 결혼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지켜주어야 할 손이 그녀를 해치는 흉기를 들고 있었다. 김미경이 다가가 차갑게 말했다. 박정숙 씨, 더 변명할 게 있습니까? 박 여사는 제압당했지만 입가에는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 이런 걸 잡았다고 날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 진실은 너희가 원하는 게 아닐 수도 있어. 진실은 때로 독약보다 더 치명적이지. 이 말에 서유는 가슴이 철렁했다. 모자의 그림자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그들이 한 모든 짓이 이미 그녀의 삶에 깊이 새겨져 있었다. 조사실에서 지훈은 넋이 나간 표정이었다. 완전히 무너진 듯했다. 그는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빚을 갚고 싶었을 뿐이야. 그냥 가정을 갖고 싶었을 뿐이라고. 눈물이 그의 눈가에서 흘러내렸지만 소용없었다. 서유는 돌아서서 떠났다. 가슴이 텅 빈 것 같았다. 밤바람이 불어오자 마침내 눈물이 터져 나왔다. 이 싸움에서 승리가 눈앞에 있었지만 그 과정에서 본래 진실해야 했던 모든 것을 잃어버렸음을 알았다. 집에 돌아오자 종소리가 밤중에 묵직하게 울려 퍼졌다. 그녀의 심장을 두드렸다. 그녀는 손바닥에 흉터를 어루만지며 나지막이 말했다. 끝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시작일까? 불빛이 흔들렸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마음속에 전례 없는 고독이 밀려왔다. 하지만 그녀 또한 알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며 더 많은 비밀이 그림자 속에 숨어 있음을. 밤비가 막 그치고 가로등이 젖은 길 위에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마치 미지의 길로 향하는 듯했다. 서유는 팔짱을 끼고 발코니에 서 있었다. 가슴이 불안하게 오르내렸다. 멀리 보이는 고층 빌딩의 불빛은 점점이 흩어져 있었지만 그 어느 곳도 그녀의 마음이 머물 곳은 없었다. 마음속의 공허함이 소리 없는 심연처럼 그녀를 조금씩 삼켜갔다. 그녀는 방금 조사실에서 본 장면을 떠올렸다. 박 여사의 냉소적인 입꼬리, 지훈의 넉나간 눈빛,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주사기가 차갑게 빛나던 모습. 그 장면은 모처럼 그녀의 심장에 밝혀 숨을 쉴 수 없게 했다. 김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낡은 외투를 걸치고 있었고 어깨에는 아직 마르지 않은 빗물이 묻어 있었다. 그녀는 딸을 바라보며 가볍게 한숨을 쉬었다. 서윤아, 끝났어.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아니요, 엄마. 끝나지 않았어요. 저들이 잡혀갔어도 제 마음은 여전히 해방되지 않았어요. 모든 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김미경이 다가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잃어버린 건 네가 아니라 그들이야. 너는 살아있고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어머니의 목소리는 어둠 속에서 그녀를 끌어올리는 구명줄 같았다. 하지만 가슴의 통증은 여전히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다. 며칠 후 사건은 검찰로 송치되었다. 언론 보도는 계속해서 확산되었고 시어머니의 며느리 살해, 미수혐의, 옛 사건 재수사, 진실이 역사를 다시 쓸 것인가와 같은 자극적인 제목들이 넘쳐났다. 사람들은 거리에서 수군거렸다. 어떤 이는 서윤을 동정했고 어떤 이는 호기심과 조롱을 섞어 말했다. 그녀는 길을 걸을 때마다 수많은 시선이 자신에게 꽂히는 것을 느꼈다. 그 속삭임은 차가운 화살처럼 그녀를 찔렀다.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곳이 없었다. 지수가 그녀를 찾아와 다급하게 말했다. 서윤아, 그 뉴스들 보지 마. 넌 이미 충분히 힘들었잖아. 왜 또 자신을 괴롭히는 거야? 서윤은 입술을 깨물고 침묵했다. 한참 후에야 그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마주하지 않으면 평생 그림자 속에서 살게 될 거야. 완전히 찢어내야 해.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더라도 지수는 눈시울을 붉히며 그녀를 안아주었다. 넌 혼자가 아니야. 우리들이 있잖아. 밤에 서윤은 일기장을 펼쳤다. 종이가 등불 아래 부드럽게 빛났다. 그녀는 첫 페이지에 나는 반드시 살아남아야 한다고 썼다. 펜 끝이 떨렸고 눈물이 글자를 흐릿하게 만들었다.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진정으로 싸워야 할 상대는 박 여사나 지훈이 아니라 오랫동안 억압받아 거의 목소리를 잃어버린 마음속의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한편 지훈은 구치소에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고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다. 마치 영혼을 잃어버린 껍데기 같았다. 면회 때 그는 변호사에게 몇 마디 하지 않았다. 난 모든 걸 잃었어. 더 할 말도 없어. 이런 절망적인 상태는 검찰로 하여금 그가 이 사건에서 중대한 책임이 있음을 더욱 확신하게 했다. 서윤은 이 소식을 듣고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다. 그는 한때 사랑했던 남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처지가 되었다. 눈물이 솟아올랐지만 억지로 참아냈다. 이것은 동정이 아니라 이별이라고 자신에게 말했다. 며칠 후 변호사가 새로운 서류를 가져왔다.
수십 년 전 이국량의 유품 중에서 새로운 세부사항이 발견된 것이었다. 수첩에는 그는 나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라는 흐릿한 손글씨가 적혀 있었다. 짧은 7글자였지만 모든 사람의 심장을 꿰뚫는 비수 같았다. 서유는 그 종이를 들고 손끝을 떨었다. 눈물이 글자 위에 떨어져 번져나갔다. 마침내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은 우연이 아니라 이미 정해진 결말이었다는 것을. 김미경의 표정은 차가웠다. 서윤아, 이것은 유언이야. 그가 남긴 유일한 경고이기도 해. 우리는 이것을 진실의 증거로 만들어야 해. 그 후 며칠 동안 경찰은 증거 수집에 속도를 냈다. 증인, 서류, 재무기록, 하나하나의 증거가 철망처럼 엮여 박 여사와 지훈을 완전히 올감했다. 그러나 폭풍은 그치지 않았다. 어느 날 밤 서유는 낯선 번호로 전화를 받았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낮았다. 진실이 밝혀졌다고 해방될 것 같아? 네가 모르는 게 더 많아. 전화는 갑자기 끊기고 날카로운 신호음만 남았다. 그녀는 온몸이 차가워지고 손바닥은 식은땀으로 흥건했다. 누구지? 설마 배우에 더 깊은 비밀이 있는 걸까? 김미경이 소리를 듣고 달려왔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어쩌면 이건 그들 모자의 범죄만이 아닐지도 몰라. 다른 누군가가 이 음모에 연루되어 있을 수도 있어. 서유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밤은 깊었고 별빛은 두꺼운 구름에 가려 있었다. 가슴의 두근거림이 다시 솟아올랐다. 진실이 이미 수면 위로 떠올랐다고 생각했지만 더 큰 어둠이 기다리고 있을 줄은 몰랐다. 그녀가 나지막이 말했다. 엄마, 우리 아직 끝나지 않았죠. 그렇죠? 김미경이 그녀를 바라보며 눈빛을 굳혔다. 아니, 진정한 결전은 이제 막 시작됐어. 새벽의 거리는 텅 비어 있었다. 바람이 가로등 아래 길게 늘어진 그림자를 스쳐 지나갔다. 서유는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화면에 기록된 낯선 발신 번호를 응시했다. 가슴이 무거운 돌에 짓눌린 듯 숨이 점점 가빠졌다. 네가 모르는 게 더 많아. 그 말은 독침처럼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녀는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의 어둠은 별빛 하나 없는 두꺼운 장막 같았다. 마음속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한기가 밀려왔다. 그 전화가 위협이 아니라 오히려 누군가 고의로 열어준 문, 아직 밝혀지지 않은 비밀을 가리키는 경고 같다는 예감이 들었다. 김미경이 문을 열고 들어와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넸다. 시선은 딸의 초췌한 얼굴에 머물렀다. 아직도 그 전화 생각하고 있니?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목소리가 낮게 잠겨 있었다. 엄마, 만약 진실이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마주하게 될 건 뭘까요? 제가 버텨낼 수 없을까봐 두려워요. 김미경이 그녀의 손을 잡았다. 손바닥은 따뜻하고 힘이 있었다. 서유나, 두려운 건 당연해. 하지만 진짜 용기는 두렵지 않은 게 아니라 두려운 걸 알면서도 계속 나아가는 거야. 이 순간 서윤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마음속에 힘이 조금 더 생겼다. 며칠 후 최 형사가 새로운 조사 단서를 가져왔다. 그는 자료 한 뭉치를 내밀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당시 이국량 씨 회사의 장부에서 의심스러운 자금 흐름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돈은 숨겨진 계좌로 흘러 들어갔는데 그 계좌의 소유주는 박 여사 한 명만이 아니었습니다. 서유는 얼어붙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다. 다른 사람이 또 있다는 뜻인가요? 최 형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 전화는 아마 당신에게 이 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걸 알려주려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공기가 갑자기 무거워졌다. 김미경이 차갑게 말했다. 누구든 숨어 있다는 건 드러나는 걸 두려워한다는 뜻이야. 우리가 할 일은 그들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야. 그날 밤 서유는 다시 심연의 꿈을 꾸었다. 절벽 끝에 서 있는데 안개가 자욱하고 귓가에는 종소리가 울렸다. 낭떠러지 아래에서 수많은 눈들이 그녀를 응시하고 있었다.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다. 그녀는 돌아서려 했지만 등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고립감에 거의 질식할 것 같았다. 그녀는 놀라서 깨어났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흥건했다.
날이 밝은 후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눈을 응시하며 나지막이 말했다. 나는 더 이상 피하지 않을 거야. 동시에 언론은 옛 사건과 새로운 사건의 연관성을 추적하기 시작했다. 사회적 관심이 사건을 빠르게 확산시켰지만 서윤의 삶은 더욱 힘들어졌다. 어디를 가든 낯선 시선을 느꼈다. 동정, 의심, 그리고 호기심 어린 냉소까지. 지수가 그녀와 함께 산책하며 부드럽게 위로했다. 서윤아, 다른 사람들 신경 쓰지 마. 그들은 네가 겪은 일을 이해하지 못해. 서윤은 앞을 바라보며 복잡한 표정을 지었다. 그들이 이해 못해도 괜찮아. 나만 이해하면 돼. 다만 이 폭풍이 더 많은 사람을 휩쓸까봐 두려울 뿐이야. 말이 끝나기 무섭게 그녀의 휴대폰이 다시 진동했다. 화면에는 낯선 번호가 떠 있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내쉬고 전화를 받았다. 전화기 너머에서 억눌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당시의 진실을 알고 싶다면 항구의 낡은 창고로 와. 말은 갑자기 끊겼다. 서윤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김미경은 이 말을 듣고 미간을 찌푸렸다. 함정일 수도 있어. 최 형사도 냉정하게 경고했다. 이런 정보를 아는 걸 보면 사건과 깊은 관련이 있는 사람입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윤의 눈빛은 점차 단호해졌다. 함정이든 기회든 가야만 해요. 가지 않으면 평생 의문 속에 갇혀 살게 될 테니까요. 며칠 후 밤이 깊었다. 그녀는 김미경, 최 형사와 함께 항구에 도착했다. 파도가 방파제를 치며 낮은 굉음을 냈다. 마치 곧 일어날 모든 일의 전주곡 같았다. 창고는 낡았고 철문은 녹슬었다. 공기 중에는 바닷물과 쇠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고 안, 한 남자가 등을 돌리고 서 있었다. 그의 그림자가 희미한 불빛 아래 길게 늘어져 있었다.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눈빛에는 복잡함과 피로가 묻어 있었다. 당신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다 말해줄 수 있어. 하지만 대가를 치를 준비는 해야 할 거야. 서윤은 숨을 참았다. 눈빛이 이글거렸다. 대가가 뭐죠?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대가는 어떤 진실은 한번 밝혀지면 다시는 되돌릴 수 없다는 거야. 공기가 굳어졌다. 멀리서 배 한 개가 울리는 종소리가 밤의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다. 서윤은 심장이 격렬하게 가슴을 치는 것을 느꼈다. 이번에는 진정한 진실과 단 한 걸음의 거리만 남았음을 알았다. 창고의 불빛은 언제라도 꺼질 듯 깜빡였다. 축축한 바닷바람이 반쯤 열린 철문으로 들어와 남자의 그림자를 흔들었다. 마치 쓰러질 듯한 유령처럼 서윤은 김미경 옆에 서 있었다. 손끝은 차가웠지만 가슴의 떨림을 억누르려 했었다. 낯선 남자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다. 당시 이국량의 죽음은 박 여사 혼자 한 짓이 아니었어. 공범이 있었지. 그리고 내가 그 중 한 명이야. 이 말은 거대한 돌이 수면에 떨어지듯 충격적인 파문을 일으켰다. 서윤의 숨이 가빠지고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심연으로 떠밀린 듯 귓가에는 바람소리만 울렸다. 김미경이 남자를 차갑게 응시하며 단호하게 말했다. 왜 지금 와서 말하는 거지? 남자는 쓴웃음을 지었다. 눈 밑에 피로감이 스쳤다. 나도 늙었고 더는 버틸 수가 없으니까. 당신아는 돈 때문에 그 판에 끼어들었어. 박 여사가 이국량에게 그 보험 증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고 나는 난간을 부수는 역할을 맡았지. 그 순간 그의 운명은 이미 정해졌던 거야. 수십 년이 지나면 아무도 추궁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폭풍이 다시 일어나니 나도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어. 서윤은 온몸을 떨었다. 눈물이 시야를 흐렸다. 그녀는 힘겹게 입을 열었다. 그래서 제 아버지는 당신들 손에 직접 밀려 돌아가신 건가요? 남자는 고개를 숙였다. 침묵은 가장 잔인한 대답이었다. 김미경이 딸의 어깨를 꽉 감싸 안았다. 그러나 그녀의 시선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참회 한마디로 수십 년의 핏값을 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해. 진실은 우리만을 위한 게 아니야. 속아온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기도 해.
모든 걸 말해야 해. 남자는 깊은 숨을 내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날 밤 바람이 몹시 불었어. 우리는 일부러 안개가 짙을 때를 골랐지. 이국량은 저항했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감히 그를 구하지 않았어. 박 여사는 옆에서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지. 눈에는 한치의 동정심도 없었어. 나는 아직도 그가 추락할 때의 눈빛을 기억해. 내 심장을 찌르는 칼 같았지. 말이 끝나자 서유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쏟아냈다. 가슴이 거대한 상처로 찢어지는 듯했다. 숨 쉬는 것조차 고통스러웠다. 최 형사가 경찰관들과 함께 어둠 속에서 걸어나와 남자를 제압했다. 그 순간 창고 안에는 수갑이 채워지는 맑은 소리가 울려 퍼졌다. 마치 운명이 내리는 쇠사슬 소리 같았다. 바닷바람이 창고의 철판을 두드리며 둔탁한 소리를 냈다. 서유는 눈물을 닦았다. 눈빛이 점차 맑아졌다. 그녀는 어머니를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이제야 알겠어요. 진실은 잔인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아요. 김미경은 고개를 끄덕였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지만 그보다는 안도감이 더 컸다. 사건은 최종 심리 단계에 들어갔다. 박 여사와 지우는 유죄 판결을 받았고 공범의 진술과 증거가 공개되었다. 수십 년 전의 옛 사건은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법정의 모든 이들이 숨을 죽이고 오랫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들었다. 판결이 내려지는 순간 서윤의 눈에서 소리 없이 눈물이 흘렀다. 기쁨은 없었다. 단지 뼛속까지 시린 슬픔만이 느껴졌다. 정의의 시련이 상처를 아물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상처를 더 이상 숨기지 않게 할 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재판이 끝난 날 하늘은 맑았다. 햇살이 구름을 뚫고 법원 계단 위로 쏟아졌다. 금빛 햇살에 눈을 뜰 수 없었다. 문득 아버지가 떠올랐다. 아마 다른 세상에서는 마침내 편히 쉬실 수 있을 것이다. 몇 달 후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서유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방은 크지 않았지만 안정감이 느껴졌. 창가에는 나무 책상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는 그녀가 쓰고 있는 원고가 있었다. 그녀는 펜으로 한자 이 피눈물의 역사를 글로 옮겼다. 그녀는 이렇게 썼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심연일 수 있다. 하지만 심연에서 걸어나온 사람만이 빛의 무게를 안다. 글씨는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한 획 한 획이 그녀의 마음을 꿰매는 실 같았다. 밤에 그녀는 희미한 등불을 켜고 책상 모퉁이의 금간 찻잔을 조용히 바라보았다. 찻잔은 여전히 깨져 있었지만 그녀는 그것을 소중히 닦아 그곳에 두었다. 균열은 지울 수 없는 흔적처럼 과거의 고통을 상기시켰고 또한 지금의 용기를 일깨워 주었다. 김미경은 자주 그녀를 찾아왔다. 모녀는 창가에 나란히 앉아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을 보았다. 가끔은 지수가 웃음소리와 함께 찾아와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 봉지를 내밀었다. 그 따뜻한 순간들이 서윤에게 점차 숨쉬는 법과 삶을 다시 껴안는 법을 가르쳐 주었다. 늦가을 어느 저녁 서윤은 혼자 계곡가로 갔다. 바람은 여전히 세차게 불었고 난간은 이미 수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쇠막대를 어루만지며 눈을 감았다. 마음속으로 아버지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아빠, 제가 아빠의 진실을 지켜드렸어요. 이제부터는 제 미래를 지킬게요. 눈물이 흘렀지만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 순간 그녀는 마침내 과거와 화해하는 법을 배웠다. 몇 년 후 책이 출판되었다. 제목은 심연과 종소리였다. 책의 베이에 서유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당신을 낭떠러지로 밀어넣을 수도 있다. 하지만 당신이 추락 속에서 날개를 펼 수 있다면 심연은 당신이 비상하는 시작점이 될 것이다. 글은 소리 없는 시처럼 독자들에게 끝없는 여운을 남겼다. 그녀는 원고를 덮고 창밖 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유는 창가에 서서 멀리 천천히 지는 석양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그녀의 얼굴을 스치며 짭짤한 바다 내음을 실어왔다. 그 순간 그녀는 전례 없는 평온함을 느꼈다. 과거의 고통, 분노, 그리고 상실이 파도처럼 밀려나가고 남은 것은 맑은 정신과 사색뿐이었다.
그녀는 인생의 시련은 피할 수 없지만 모든 넘어짐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 이 험난한 길을 걸어오며 그녀는 진실은 시간 때문에 사라지지 않으며 단지 그것을 밝혀낼 용기가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깨달았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인내, 낯선 남자의 참회, 이 엇갈린 운명들은 그녀에게 정의와 사랑은 때로 늦게 오지만 결코 오지 않는 법은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 그녀는 용서하는 법을 배웠고 또한 꿋꿋이 버티는 법을 배웠다. 용서는 있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기 위함이었다. 김미경이 그녀 곁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눈빛에는 부드럽고 굳건한 힘이 담겨 있었다. 과거의 그림자는 이미 지나갔어. 미래의 빛은 우리가 직접 지켜나가야 해.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에 새로운 사명감이 솟아올랐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글로 옮겨 숨겨진 모든 이야기를 기록하기로 결심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 싶었다. 어떤 부당함과 절망을 겪더라도 진실을 고수하고 용감하게 맞서는 것이 영혼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그녀는 원고에 이렇게 썼다. 심연 속에서 용기는 유일한 불꽃이다. 어둠이 드리워져도 마음속에 빛이 있다면 결국 앞길을 비출 것이다. 이 말은 자신뿐만 아니라 길을 잃고 방황했던 모든 이들을 위한 것이었다. 삶은 점차 평온을 되찾았다. 거리에는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노인들의 속삭임이 따뜻한 선율을 이루었다. 서유는 공익활동에 참여하며 부당함을 겪었던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다. 그녀는 행동을 통해 사회가 더 공정해지기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침묵하거나 피하지 않고 지혜와 용기로 변화를 만들어가기를 바랐다. 밤이면 그녀는 종종 혼자 발코니에 앉아 밤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반짝이는 별빛들은 마치 수많은 생명의 눈처럼 고난을 지켜보았고 또한 희망을 지켜주었다. 그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다. 모든 선택은 힘을 지니고 모든 견딤은 미래를 바꿀 수 있다. 이 순간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두려워하지도 미래를 겁내지도 않았다. 삶의 상처는 그녀의 강인함의 증표가 되었고 겪었던 파도는 매 순간의 평범함과 아름다움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했다. 책이 출판된 후 서유는 수많은 독자들로부터 편지를 받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고통, 방황, 그리고 갈등을 이야기했고 또한 이 책을 통해 용기와 희망을 되찾았다고 했다. 그녀는 이 이야기들이 자신의 경험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모두 생명에 대한 경의와 부름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마침내 그녀는 책의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시련이 아무리 깊다 해도 종소리는 반드시 울릴 것이다. 인생이 아무리 험난하다 해도 용기는 결국 당신을 빛으로 이끌 것이다. 이것은 과거와의 작별이었고 또한 미래를 향한 약속이었다.